네, 이마람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마람 특파원입니다.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뉴욕 시간으로 1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일주일의 두 번째 거래일이 시작되었는데요.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나타내면서 전일에 이어서 불안한 흐름을 이번 주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3대 지수 모두 1%에서 2% 안팎으로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다우 지수가 전장 대비 1.03% 하락하면서 약 350포인트 가량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지수 전장 대비 1.44%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장 대비 2% 급락한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간밤 국제금융시장 동향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달러화는 소폭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지수가 장중에 105선을 상회를 하면서 전일보다는 높은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채권 금리 같은 경우 오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미 10년물 채권 금리가 전일 대비 6bp 가량 하락하면서 3.52%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 지난해 12월 말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추락을 했는데요.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가격 상한제, 그리고 EU의 제재, 또 중국의 재개방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유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 1월물 WTI 가격이 전장 대비 3.48% 하락하면서 배럴당 74.25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유가가 74.36 저러 정도면은 연중 최저치거든요. 그래서 오늘 7시에 그 유사남 님이 하실 때 에너지 관련된 리포트에 대해서 좀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 더 자세히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가는 그야말로 스물스물 벌써 4일째 빠지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희망적인 거는 나스닥은 11,000 밑으로는 내려가면 바로바로 올라오는 그런 경향은 있는 것 같습니다. 장중 흐름은 어땠는지 좀 전해 주시죠. 네, 3대 지수 이제 주요 지지선이 무너지면서 계속해서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우와 S&P 그리고 나스닥 모두 3일 모두 이틀 연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주초 2거래일 동안 지금 상당히 투심은 좋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전일에 이어 매도세가 심화를 하면서 다우가 장중에 500포인트 안팎으로 내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도 다우가 500포인트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틀간 거의 1000포인트가량의 하락세가 나오게 된 셈입니다. 오늘 장 막판에 다우가 낙폭을 조금 회복하면서 350포인트 수준에 떨어지는 수준에서 그쳤기 때문에 1000포인트까지는 아니지만요. 상당히 큰 폭으로 조정을 받은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4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S&P 500 지수는 바로 어제 한 달 만에 최악의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도 멈추지 않고 추가로 조금 레벨을 낮춘 모습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주요 지지선이 저항을 받기는 했는데요. 3일째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2.5%대까지 하락을 하면서 낙폭을 키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를 끌어내리고 있는 가장 큰 우려는 긴축이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다는 연준의 긴축 장기화 우려,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입니다. 지금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이번 소비 시즌이 상당히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이 계속해서 지표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주가의 전체적인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CIBC의 최고 투자 책임자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예상치 못한 강도로 경제가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비가 꽤 잘 버티고 있고 고용도 증가하고 있으며 임금 역시 상당한 속도로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속 지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런 모든 요인 때문에 연준의 긴축이 우리 예상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을 주식시장은 반영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경기가 예상보다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이 되면서 금리 상단도 중요하지만 이게 좀 상당히 오래 갈 것 같다라는 심리가 시장에 좀 많이 퍼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FOMC를 이런 가운데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이 부분도 전해주실까요? 네, FOMC를 이제 딱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날 12월 FOMC가 시작이 되게 되는데요. 금리 전망은 점차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골드만삭스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를 하였는데요. 우선 12월 FOMC에서는 50bp 인상을 예상을 했지만 연준이 내년 5월까지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다라는 관측을 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 12월 그리고 내년 2월, 3월, 5월까지 25bp에서 50bp가량의 인상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2024년, 즉 내후년까지 연준의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 이유로 경제가 전망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카드가 내후년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 지표가 탄탄하게 나오면서 최종 금리가 5%를 상회하는 가능성에 더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SPI SM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도 이제 연준의 최종 금리가 5%대 구간으로 올라가는데 힘이 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예상보다 강한 노동시장과 강한 기업 신뢰 지수로 인해서 이런 금리 전망치가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 어제 장중에 그 주식이 좀 약세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여러 은행들에서 CEO들이 좀 경기 침체 우려를 얘기한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중에 특히 다이먼 JP 모간 CEO가 경기 침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무슨 얘기를 했나요? 네, 오늘 장중에 특히 좀 투자 심리를 좀 끌어내린 요인이 이 많은 은행들 CEO들이 앞다투어서 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다시금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의 최대 투자은행들, 뭐 JP 모건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 계속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JP 모건 CEO, 제이미 다이먼 CEO인데요. 제이미 다이먼 CEO가 먼저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다이먼 CEO 앞서서도 미국 경제가 허리케인, 이제 폭풍우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경고를 했었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이런 입장을 되풀이를 했습니다. 다이먼 CEO,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으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다이먼 CEO 주장에 따르면 현재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모든 것을 침식시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정말 많은 이 구호 기금 그리고 많은 지원금을 뿌렸습니다. 그 결과로 미국 소비자들이 미국 가계의 저축이 1조 5천억 달러 가량이 이제 축적이 되었다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추가 저축에도 불구하고 이 저축이 결국 이제 내년 중에 소진이 될 것이다. 미국인들이 돈을 다 써버리게 될 것이다라고 JP 모건은 분석을 했습니다. 올해 미국인들의 소비가 이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에 비해서 10%가량 늘어났다라고 JP 모건은 지적을 했는데요. 미국인들은 뭐 블랙 프라이데이라든지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연말 쇼핑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긴축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를 늘리고 있는 추세인데요. 결국 이에 따라서 미국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저축량이 소진이 될 것이고 이 와중에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이라든지 전반적인 자산 가격의 하락을 끌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부가 이제 침식이 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얘기를 했고요. 결국에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CEO 역시 경기 침체 가능성을 거론을 했습니다. 또 이제 은행 쪽에서 계속 좀 안 좋은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 주가에 상당한 하방 압력을 실었는데요. 또 다른 대형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직원의 2%를 감축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CNBC 방송에 따르면 이 모건 스탠리는 전체 글로벌 인력 중에서 약 1,600명 가량 2%가량이라고 하는데요. 해고를 할 계획이다라고 합니다. 또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기 때문에 투자 은행들의 이런 IB 주식 채권 수익률이라든지 이 금리 쪽인 측면에서 상당히 조금 안 좋은 그림이 계속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가 이런 감원에 나선 것으로 보이고요. 모건 스탠리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사적인 감원을 단행한 것은 2019년이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또 이제 미디어 쪽에서 안 좋은 뉴스가 또 이어졌는데요. 파라마운트 글로벌 CEO가 4분기 실적에 광고 매출이 부진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여파에 주가가 하락하는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시장을 좀 지배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더 극단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인가요? 네,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고요. 내년의 경제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다소 극단적인 전망도 월가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내년쯤에는 인플레이션이 해소가 될 것이다. 연준 위원들도 내년에는 인플레가 조금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인플레이션은 계속 지속이 될 것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환경은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제기가 됐습니다. 삭소뱅크의 이제 애널리스트가 이런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이 애널리스트는 팬데믹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디스인플레이션 환경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전쟁을 들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전 세계는 글로벌 전쟁 경제에 접어들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부분 강대국들이 국익을 최대화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이런 노력과 또 어떤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결국 인플레가 내년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내년에 이제 시장을 전망한 것 중에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이 내년 금이 $3,000대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오늘 금이 이제 $1,800를 소폭 하회하는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거의 여기서 이제 150%가량 가격이 오를 수 있다라고 본 셈인데요. 또 전쟁에 따라서 이런 많은 원자재 가격이 급등함으로 인해서 정부가 광범위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하는 어떤 레짐이 올 것이다라고 삭소뱅크는 전망을 했고요. 또 달러엔이 200엔에 돌파할 수 있다는 다소 과격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조금 다소 이제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일 수 있지만요. 삭소뱅크의 이 애널리스트는 브렉시트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을 한 인물이고요. 또한 2007년에 그 다음 연도인 이제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 S&P 500 지수 폭락을 전망을 똑바로 한 사람입니다. 또 2017년에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3배가량 뛸 수 있다라는 전망을 했던 사람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월가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목소리도 아예 배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이 기사 잠깐 봤는데요. 달러엔이 200 갈 수 있다 이런 얘기고 조금 과격해는 보이지만 결국 기사 전체적으로 보면 중요한 거는 인플레이션이고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 경우를 이제 상정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종목 관련돼서 좀 전해주시죠. 네, 오늘 S&P 500 구성하고 있는 섹터 중에 유틸리티를 제외하고 전 섹터가 대체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중에 은행주라든지 미디어 관련 종목이 굉장히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주가 하락을 주도를 했는데요. 은행주라든지 미디어 종목은 경기 침체기에 통상 하락이 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큰 내러티브였던 경기 침체 우려에 따라 이 섹터가 하락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은행주에는 개별적으로 조금 악재를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S&P 500 금융 섹터가 1% 이상 하락을 했고요. 또 골드만이라든지 뱅크 오브 아메리카,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또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좀 큰 어떤 시장의 주제였기 때문에 성장을 중심으로 한 기술주 또한 큰 폭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 플랫폼스가 6% 이상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엔비디아라든지 아마존도 다소 큰 폭으로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양 종목 모두 3% 이상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악재도 있었는데요. 메타 플랫폼스 회사가 가지고 있는 타겟된 광고 모델이 유럽 당국의 조사에 직면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이제 지금 미국 의회에서 미디어 법 논의되고 있는 미디어 법안이 있는데요.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페이스북에서 뉴스를 빼버리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한 악재 속에 메타 플랫폼스 주가가 하락을 한 모습입니다. 네, 오늘 또 이제 게임스톱이 대표적인 밈 주식인데요. 게임스톱 같은 경우에도 이제 회사 차원에서 감원이 시작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여파로 주가는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은행주 중심으로 하락했고 그리고 대부분의 섹터가 빨간불을 켰다는 상황까지도 전해주셨습니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 상황 생생하게 전해주셨고요. 이마람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